요즘 현대사회에서의 주거 공간이 대부분 아파트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게다가 옆집에는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웃 간의 벽이 생긴 만큼 에티켓 또한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아무래도 층간소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허스가 아파트를 처음 입주하고 나서 위층의 엄청난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희한하기도 했었던 경험당의 공포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스입니다. 저는 3년 전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지원이라는 국가 지원 시스템을 알게 되어 큰 평수는 아닌 가장 작은 18평의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파트가 아닌 원룸에서 살았던 적이 대부분이었기에 이 작은 전세의 아파트가 저에게는 평생을 꿈꾸었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을 뒤지고 부동산을 직접 제 발로 뛰어다니며 찾은 아파트인데 특이하게도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가격이 쌌었습니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었던 돈도 1억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었고 선택할 수 있는 매물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딱 맞아떨어졌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아파트를 나에게 온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까지 원룸에서 거의 텅 빈 상태로 살았기에 포장 이사도 없이 1톤의 작은 화물차 하나로 모든 짐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첫날 온 이삿날의 메뉴는 짜장면이었기에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신축의 동네가 아닌 옛날의 작은 동네였던지라 이사를 하는 현관문에는 짜장면의 전단지 자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하여 탕수육 짜장면 세트를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서 아저씨는 철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내가 시킨 짜장면 세트를 내려다 주며 고개를 계속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묻자 아니 이 집은 1년도 안 돼서 다들 이사를 가는 것 같다 라면서 희한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아파트 전세의 보통적인 계약은 2년인데 1년마다 이사를 갔다는 말이 이상하긴 했지만 앞에 이 집을 계약하기 전 들렸을 때 살았던 남자의 모습은 멀쩡하기도 했고 집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 결혼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빨리 빼려고 집을 싸게 내놓았다 했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그 점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짜장면을 먹고 얼마 없는 짐을 대충 치우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걸레를 하나 들고 와서 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탄수화물에 취한 것인지 아니면 이사는 이사인가? 마치 창문 밖으로는 비가 쏟아져 오기 시작했기에 따뜻한 바닥에 누워 쪽잠을 청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계속해서 무겁게 느껴지고 마치 수영장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한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옷이 축축해진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옆에는 물이 흥건했지만 바가지가 쏟아져 있었기에 물이 새는 것인지 아니면 바가지에 물을 쏟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보통적인 잠자는 시간이 새벽 2시에서 3시였기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되었을 때 누군가 위층에서 걷는 것도 아닌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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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루는 그러려니 생각하며 참았는데 그 다음 날도 12시가 되면 뛰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 사는 사람이 12시에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아파트 주변의 헬스장이 아닌 아파트의 공터도 아닌 집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이해가 할 수 없었고 그 소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나중에는 정말 작은 소리 하나에도 털이 설 만큼 신경이 예민해져 공포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은 3층이었기에 정말 놀이터의 끝에서 쳐다보면
4층까지는 어떻게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는 하나의 불도 켜져 있지 않은 채 다 꺼져 있었고 사람의 실루엣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뛰는 게 아닌 경보의 속도로 정말 빠르게 파워워킹 걸음으로 창문과 부엌 쪽을 왔다 갔다 하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시마다 뛰는 소리가 미친 듯이 들렸구나 생각하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밤이 아닌 아침에 얘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고 위층에 올라가서 당당히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 집을 나갔다 싶어 메모장에 글씨를 적어 404호의 문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저기 303호 사는 사람입니다. 12시마다 너무 뛰는 소리가 들려서 그런데 아침도 아니고 밤에 그러니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또 12시가 되면 미친듯이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404호 사는 사람의 층간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관리사무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404호는 아직 입주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뛰는 소리가 들리다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얘기하였지만 부동산 중개인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위층의 404호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뛰는 소리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 층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참고 또 참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잠을 제대로 잔 날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나날이 스트레스는 심각해져 얼굴 또한 수척해졌습니다. 그렇게 마트에서 장이나 봐서 건강식이라도 차려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마트에 가는데 정말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했던 건 달라진 외형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뼈밖에 안 보이던 마른 체형이 아닌 헬스를 했는지 식욕이 좋아져서 많이 먹는지 살과 근육이 많이 붙어 멀리서 보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유라도 알고 싶었기에 전에 살던 남자의 팔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저 304호에 이사온 사람입니다. 제가 계약하기 전 집 방문할 때 부동산 중개사랑 같이 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 물음에 남자는 시선을 회피하고 팔을 뿌리치려다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심각해서 죽을 것 같다. 제발 살려달라 라는 말에 눈동자가 흔들리며 자신이 살았던 1년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 또한 이사를 와서 처음 날부터 물에 빠진 꿈을 꾸었고 12시가 되면 매일 밤 누군가가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악몽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은 모든 창문 틈 커튼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으며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 물으니 다 묵묵부답이었고 정말 이 집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친구를 통해 용한 무당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층간소음에 벗어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며 거금을 들여 그 용한 무당을 집에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당이 들어오자 하는 말이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안 된다면서 바닥에는 수맥이 가득 차서 물이 흐르고 벽에는 공기가 썩어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죽은 사람이 지내는 장소거나 원한을 못 풀고 죽은 귀신이 있는 장소라며 부적을 붙이라며 부적을 건네주었고 최대한 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 이사를 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버티고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 말에 도저히 찝찝하여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전에 살던 사람의 말을 전하며 절대 이 집에 못 살겠다며 법적으로 조치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집을 빼달라고 했고, 부동산 중개에는 그렇게 해줄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집을 빼고 이사를 빨리 갈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대한 빨리 이사를 할 수 있었고, 이사를 가는 날 부동산 중개는 얼마 살지도 못하고 갔으니 중개의 수수료를 돌려주겠다며 돈을 주었고, 미안하다며 이사 비용도 더 챙겨들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예민하다며 이 아파트 303호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집 303호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을지, 그 검은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그 아파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